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저항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와 저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ohm의 법칙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한번 리뷰를 해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와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의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회로도를 그릴 건데 제일 먼저 회로도에 전원장치가 달려 있었고요. 전원장치에 저항을 연결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원장치에 저항을 연결해 놓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 전류계를 장착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암페어다 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도 우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전압계.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전압계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여기에다 스위치 달았다고 했었죠. 이렇게 스위치 연결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를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진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프로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프로 값을 알 때 가로축은 전압이었고요, 세로축은 전류의 세기였어요. 편의상 그리고 단위 볼트,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 우리가 뭘 썼었냐면 밀리암페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3개를 가지고 편의상 저항 3개만 해서 측정을 해보면 어떤 형태가 나왔었냐면 저항 1, 저항 2, 저항 3 이런 직선 형태가 나온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써줄게요. 저항 1, 저항 2, 저항 3.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었냐, ohm의 법칙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ohm의 법칙은 이 직선 형태가 나온다는 건 우리 비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식을 하나 끌어냈었죠. 전류의 세기가 비례한다 뭐에? 전압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에,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 뭔지 알고 전압 뭔지 아는데 저항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저항이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6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 위쪽을 보면은 우리 전기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즉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볼게요. 우리 길이가 다른 두 디크롬선 말고 서로 다른 저항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주면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 다릅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 서로 다른 저항에
우리가 같은 전압을 걸어줍시다. 3V를 걸어준다고 쳤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저항 1은 이 정도, 저항 2는 이 정도, 저항 3은 이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서로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모양이나 재료가 다른 물체를 회로에 연결을 하면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거를 우리가 전기 저항 또는 그냥 저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항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 저항의 크기도 잴 수가 있는데, 저항의 크기를 잴 때 단위는 옴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생긴 옴을 사용한다. 그리스어로 오메가일 거예요. 대문자 오메가.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저항의 단위 옴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 뭔지 알았어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저항이 크다라는 건 방해를 많이 할까요? 방해를 조금 할까요? 저항이 크다라는 건 당연히 방해를 많이 한다는 거겠지. 그럼 방해를 많이 하면 전류가 많이 흐를까요? 조금 흐를까요? 당연히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 흐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많이 흐른다는 건, 저항이 크다는 건 전류의 세기가 작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저항이 작다는 건 전류의 세기가 세다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하나가 커졌을 때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반대로 하나가 작아지면 다른 하나가 커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잖아요. 반비례 관계를 수식으로 써보면 y는 x분의 a 이렇게 쓰는데, 많이 봤죠? y는 x분의 a, 이때 a는 일정한 값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압이 일정할 때 A에 해당하는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y는 ax 이렇게 했었죠. 전류의 세기 y는 a, 뭔가 상수 곱하기 x. 근데 이 a가 저항분의 1이었죠. 이게 일정하려면 당연히 저항이 일정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매 법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교화 시켰어요. 그럼 우리 이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저항 1, 저항 2, 저항 3에 따라서 모양은 똑같아요. 직선 형태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저항 1, 저항 2, 저항 3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 다릅니다. 기울기가 다르죠. 이 기울기가 다른 이유,
이 이유가 뭐냐? 저항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각 저항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기울기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의 모양, 이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우선 우리 전압이 일정할 때를 볼 겁니다. 전압이 일정할 때를 항상 가정해서 볼 거예요. 자, 보면 전류의 세기 1, 2, 3 중에서 뭐가 제일 크죠?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1, 2, 3 중에서 뭐가 제일 커요? 1이 제일 큽니다. 그렇다면 전류의 세기는 1이 제일 커요. 그렇다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뭐가 제일 클까요? 1, 2, 3 중에 뭐가 제일 클까? 당연히 3이 제일 크겠죠. 방해를 제일 많이 받으니까, 방해를 제일 많이 하니까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방해하는 정도가 우리 저항이라고 했었어. 그럼 저항은 1, 2, 3 중에 뭐가 제일 클까요? 저항은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 똑같은 거기 때문에 3이 제일 클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저항이 커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기울기가 작은 게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했던 내용 되게 수학 시간에 했던 거랑 많이 비슷하죠. 뭐가 커지면 뭐가 작아지고, 이게 뭐 반비례고 뭐가 비례고, 그래프 비교해가지고 기울기가 어떻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수학 시간 같아요. 그래도 이런 수학적인 기반으로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잘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해보기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나 재료가 다른 물체를 회로에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처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 저항 또는 그냥 저항이라고 하고요. 저항의 단위로는 이렇게 생긴 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즉, 전기 회로에 같은 전압이 걸릴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 혹은 감소한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하나가 클 때 다른 거 하나는 작은 거, 이 반대로 되는 관계.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는 관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내냐? 저항분의 전압이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요. 요 정도 해가지고 제가 설명한 수준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저항을 여러 가지를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서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